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2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2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에 이제 시스템 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CLI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이 커맨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가끔 때때로 커널에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커널 프로그램 상에 운영체제 상에서 이러한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구현이 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 CLI 명령어가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생각하지만 그 각각의 명령어가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시스템 프로그램인 거가 인 겁니다. 그래서 각 명령어가 각각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명령어 프롬프트를 우리가 이제 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화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화면상에 지금 보시면 뭐 W 그리고 IO 스텝 그리고 LS, PWD와 같은 명령어 그리고 핑과 같은 명령어들이 이제 하나씩 실행이 된 상황 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명령어를 사용자들이 일일이 입력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현대 운영체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G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데스크탑 메타포의 인터페이스이죠. 그래서 대부분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를 중심으로 활용해서 구현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UI 환경에서는 아이콘을 통해서 파일, 프로그램, 그리고 뭐 액션 등을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뭐 각각의 파일을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고 또 각각의 프로그램을 아이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동작 액션들도 아이콘으로 표현을 하죠. 뭐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지금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다. 프로그레스가 진행 중이다. 에러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기호화된 아이콘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GUI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CLI와 GLI는 이제 대부분 그 어떤 회사별로 제조사별로 이제 이름을 별도로 붙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는 이제 GUI를 사용을 하지만 커맨드 쉘이라고 하는 커맨드라고 하는 CLI 환경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의 macOS의 경우는 이제 GUI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아쿠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LI 환경이지만 그 GUI 인터페이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이 GUI 환경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다른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D라는 GUI 환경을 나는 선호한다. 뭐 나는 KD라는 환경을 선호한다. 나는 그놈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호한다. 이렇게 본인이 선호하는 GUI 환경을 자신의 리눅스에다가 선택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GUI 환경에서는 이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사용자와의 입출력 방식을 반드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제한은 없는 겁니다. 그 사용자가 대부분 최근에는 이런 모바일 단말이라든지 휴대용 단말의 경우에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이 보편화가 되고 있죠.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화면도 그런 태블릿, iOS에서 동작하는 태블릿을 이제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휴대용 기기에서는 마우스를 또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예 또한 키보드를 또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에 입력된 신호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마우스를 누르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이제 취해서 운영체제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키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화면의 하단에 가끔씩 이제 버추얼 키보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키보드 상에서 우리가 한글도 입력할 수 있고 영문도 입력하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macOS, 매킨토시 계열의 운영체제의 GUI 환경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서 조금 포커싱을 해야 되는 주제인 시스템 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챕터 2에서는 우리가 이 주제, 즉 시스템 콜 주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드시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우리 시스템 콜을 시스템 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냐면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냥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가 쓰는 인터페이스는 아니란 얘기죠. 프로그래밍하는 인터페이스니까 프로그래머들에게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직접 호출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 콜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반 사용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얼마든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콜이 뭐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뭐에 대한 인터페이스냐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운영체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8개 정도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죠. 어카운팅 서비스도 있고, 리소스 알로케이션 서비스도 있고, 프로텍션 시큐리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마우스로부터 입력이라도 받아야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프로그램에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OS 서비스들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 콜은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C 언어 또는 이제 C++ 언어를 통해서 이 시스템 콜을 구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운영체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C 언어 아니면 C++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더 가까운 어셈블리 랭귀지를 써서 구현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일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커널 코드들은 다 이 하이레벨 랭귀지, C 언어 등으로 구현이 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콜은 우리가 시스템 콜 자체를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운영체제 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죠. 이런 AP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도록 한 번 더 랩핑이 되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나중에 커널 코드를 보시면 시스템 콜 30번, 시스템 콜 120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숫자만 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또는 API 같은 것들은 이제 의미 있는 용어들, 단어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API를 통해서 API를 호출을 하면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시스템 콜 35번을 또는 시스템 콜 70번을 호출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한 번 더 API를 통해서 랩핑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하이 레벨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콜이 과연 언제 쓰일 것인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아주 간단하게 파일을 복사하는 이런 동작을 가정을 하고 이 동작에서 시스템 콜이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파일을 카피한다는 동작이 과연 어떤 동작인지 여러분들 아직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을 탐색기를 띄워놓고 파일을 한 디렉토리에서 컨트롤 X에서 다른 디렉토리로 컨트롤 Y 하는 이런 현대 운영체제의 사용 환경, GUI 환경에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퀘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파란색 박스, 하늘색 박스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과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뭐 요즘의 리눅스도 해당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일 카피를 하는 경우에 이제 좀 더 적절한, 잘 부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일을 복사하려고 할 때, 즉 소스 파일, 왼쪽에 있는 소스 파일을 오른쪽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파일로 복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시스템 콜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인풋 파일의 이름을 먼저 받아와야 되겠죠. 여기서 인풋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소스 파일이죠. 입력을 받을 파일. 그리고 아웃풋 파일은 이제 데스티네이션 파일이 되겠습니다. 출력할 파일이죠. 그래서 인풋,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것인지 인풋 파일의 이름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오는 동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파일을 어떤 파일로 출력할 것인지 그 출력 파일의 이름을 또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용자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파일 이름을 이제 적어 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acquire 하는 동작은 다 됐고, open 하는 동작이 이제 필요합니다. open the input 파일. 왜냐면 인풋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아웃풋 파일에다가 이제 하나씩 계속 파일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써주면 되는 거라서 읽어서 쓰고 읽어서 쓰고 읽어서 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게 파일 복사입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를 하려면 우리가 항상 C 언어에서 학습을 해봤지만 파일 오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를 하는 추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즈를 하는 형태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입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을 얻었으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이제 인풋 파일에 대해서 오픈하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풋 파일이 열렸으면 출력할 파일도 다시 또 열어줘야죠. 물론 이제 출력 모드로 이제 열어주는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create output file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올 파일 열었고 출력할 파일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룹을 돌면서, 즉 반복문을 돌면서 인풋 파일로부터 리드하고 아웃풋 파일에다가 라이트하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 동작이 이제 파일의 끝에 다다라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파일 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출력 파일을 정상적으로 닫아줘야, 클로즈 해줘야 이 파일의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되고, 그 후에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용자는 알 수가 없죠. 파일 복사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다 운영체제의 동작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파일 복사가 다 완료가 됐다라는 컴플리션 메시지를 스크린에다가 띄워주는 동작도 이제 시스템 콜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다, 종료됐다라는 종료하는 API도 역시나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운영체제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련의 서비스들이 즉 acquire, open, create, read, write, close, completion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 거, 그리고 종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시스템 콜인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가능한 서비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파일 복사하는 케이스에는 거의 모든 API들이 다 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는 즉 시스템 콜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스템 콜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주요 서비스, 운영체제의 주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콜은 어떤 형태로 이제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하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API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 콜 몇 번 이런 식으로 디렉틀리 호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PI, 프로그래밍 API를 통해서 이제 read라는 의미 있는 용어로 매핑된 API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 콜 중에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에 대해서 read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콜을 간접적으로 호출하도록 하는 그러한 API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C 언어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이 read 동작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와 read해서 데이터를 받아갈 버퍼의 주소, 그리고 과연 몇 바이트를 읽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카운트 변수값을 이제 read의 아규먼트로 넘겨주기만 하면 실제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넘겨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콜이 이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상위 가운데의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리기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유저 모드라고 말씀드렸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보다 아래쪽은 이제 커널 모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상위에 있는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유저 모드에서 실행을 하다가 시스템 콜을 부르는 거죠. 여기 좌측에 있는 오픈과 같은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게 되면,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시스템 콜마다 각각 번호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i번째 i 값이 이제 그 번호입니다. 시스템 콜 번호입니다. 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 구현된 위치를 테이블 형태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구현된 위치로 점프해서 시스템 콜을 동작을 실제적으로 해주는 거죠.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번째
테이블상의 i번째에 open이라고 하는 시스템 콜 동작을 구현한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에서 이 오픈이라는 동작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이 시스템 콜이 동작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